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물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타냈어요. 가는 수소 결합이고, 네, 그 다음에 나는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는 공유. 자, 물은 구분형 구조죠. 가는 수소 결합이고, 물에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네,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다음 2번. 그린 간은 온도가 같은 물과 얼음이 비커에 들어있는 것을, 나는 온도가 같은 액체 파라핀하고 고체 파라핀이 비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가 밀도가 더 크고 파라핀은 물은 액체가 더 밀도가 큰 거죠. 가에서 밀도는 물이 얼음보다 크고 나에서 1g의 부피가 큰 게 밀도가 작은 거니까 고체가 더 밀도가 더 큰 걸로 봐서는 부피가 더 작아야 되니까 맞고, 나에서 고체 파라핀이 모두 녹으면 실제로 이 고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보다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액체로 변하니까. 따라서 얘보다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 H는 증가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물은 녹으면 똑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부피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 거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밀도차만큼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해서 물은 수위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대략 이 둘의 밀도 차에 해당하는 퍼센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치고 얼음의 밀도를 보통 0.9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둘의 차이 0.1, 한 10% 정도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얼음을 가열할 때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얼음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죠. 따라서 B가 더 크고, B에서 C로 가면서는 융해가 일어나고, 물 분자 사이의 평균 수소 결합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 결합수는 무조건 감소해요. 그러니까 D가 C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만 맞아요. 자, 다음에 4번. 그림은 1기압일 때 온도가 같고 질량이 다른 얼음 가와 나를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온도 변화가 녹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는 녹는 점의 길이도 더 긴 걸로 봐서는 나의 얼음의 질량이 가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얼음을 가열해서 T도씨에 도달할 때까지 흡수한 열량은 실제로는 비열이 같더라도 질량을 곱한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많은 게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얼음의 질량은 나가 더 크고, 녹는 점은 어차피 여러분들 질량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뒤에 5번 봅시다. 그린 간은 1기압에서 얼음을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그럼 여기가 녹는 점이죠. 그죠? 여기가 녹는 점이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인데, 그러면 T1하고 T2, 여기는 4도씨죠, 여러분들. 여기는 녹는 점이라 0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2가 T1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도씨 얼음이에요.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C는 0도씨 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부피는 A가 C보다 더 커야죠. 물 분자 사이의 평균 수소 결합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비대응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C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소 결합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결합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B가 D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고 얼렸을 때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는 걸 나타냈는데,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난 거지. 따라서 빙하가 물 위에 뜬다. 그 다음에 겨울철 수도관 속에 물이 얼면서 수도관이 터진다.
물방울이 동그란 거는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간은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같은 물과 액체 A의 액체 방울의 모양을 나는 온도에 따른 물과 A의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데, 일단 더 동그란 걸로 봐서는 표면 장력이 더 큰 게 물이고 얘가 액체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액체 방울의 표면적은 물이 A보다 더 작죠. 표면 장력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이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물이 맞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표면 장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물과 A는 모두 분자간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 다음 8번. 다음은 물을 이용한 실험인데, 물 위에 휴지를 놓고요. 휴지 위에 핀을 올려놓은 다음 휴지를 물속으로 가라앉히면 핀이 물에 떠요. 물에 비눗물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면 핀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선생님이 비눗물 같은 경우가 바로 계면활성제라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주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자, 휴지는 핀이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결국에 처음에 띄워줬다가 휴지만 가라앉고 핀은 놔두니까. 나에서 핀이 물에 뜨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비누는 물에 녹아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주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계면 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물이 가득 담긴 컵에 클립을 넣어 주었을 때 물이 넘치지 않고 물 표면이 볼록해진 것을 나타냈는데, 자, 클립은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았겠지, 당연히.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은 표면 장력 크기 때문이고, 이 실험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로 해안가의 해풍과 육풍이 부는 현상, 이거는 물의 비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이거는 표면 장력이니까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 가하고 나는 25도씨 물에 간은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관하고 간은 유리관을 각각 넣었대요. 그러니까 유리관은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더 잘 따라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가에서 물의 응집력은 물과 폴리에틸렌 사이의 부착력보다 더 크니까 안 따라 올라간 거지. 그지? 물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물과 폴리에틸렌 사이의 부착력보다는 크니까 더 많이 관으로 따라 올라간 거죠. 25도씨보다 높은 온도의 물로 실험을 하면은 표면 장력이 약해지니까 H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은 부착력이 크더라도 잘 따라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잡아 올려주는 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니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봅시다. 그림은 0도씨의 물에 0도씨의 얼음을 넣은 후에 물에 뜬 얼음을 이렇게 얼음 막대기로 눌러서 완전히 잠가 놓으면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으면서 물이 될 때 부피가 감소하죠. 네,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H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녹아서 차지하는 부피가 원래 얼음의 부피보다는 작아질 거기 때문에 H 값은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와 있는 상태면 저렇게 안 누르고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1기압에서 같은 온도의 액체 10g과 액체 B10g을 냉각시킬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냈어요. 그럼 냉각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어는 점이 곧 녹는 점에 해당이 돼요. 거꾸로 가열해주면은 가열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액체 상태고 거꾸로 가열 곡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큽니까? B가 A보다 더 크니까 시간은 결국에는 시간 비례해서 공급 열량에 해당이 되니까 액체 A와 B의 비열은 누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크다. 즉 같은 양의 열량을 공급받았을 때의 온도 변화가 A가 더
작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다음에 13번. 그림은 물이 담긴 수조에 종이배를 띄운 것을 나타냈대요. A에 비눗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자, 그럼 기역에다가 떨어뜨리면 지금 종이배는 여러분들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인 그 포도당의 일종이거든요. 우리가 먹지는 못하는. 얘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부착력이 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비눗물을 떨어뜨리면 기역과 이쪽과의 부착력이 니은과 이쪽과의 부착력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예, 니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여러분들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 물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얼음과 고체 A를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할 때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냈대요. 자, 얘는 얼음이겠지? 부피가 늘어나다가 액체가 되면서 확 줄어들게 되니까 얘가 물이고 얘는 고체 A인데 지금 보면은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부피가 증가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T1일 때랑 T2일 때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에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면은 고체인 얼음에서 액체인 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분자간 힘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밀도가 부피가 작으니까 액체의 밀도보다 크죠. 그죠? 자, 따라서 고체가 액체 위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1기압에서 얼음 10g을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수는 여기는 100도씨의 물이고 여기는 100도씨의 수증기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물보다 분자 사이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러면은 수소 결합이 거의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맞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은 게 더 비율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작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략 T1분의 얘가 얼음이 온도 변화가 25죠. T1분의 25. 그 다음에는 얘는 T3 T2분의 100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준 기울기가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다란 말이야. 얘가 더 어떻게 돼? 이 값이 더 작고 이 값이 더 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시간분의 온도 변화의 비가 작은 게 누가 더 큰 거니까 물이 더 비열이 더 큰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실제로 그래프지만은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물의 비열이 돼야 되고 얘는 얼음의 비열이 돼야 되겠죠. 서로 비율이 반대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분의 온도 변화량이 얘가 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 값으로 보면은 물의 비열, 그러니까 물이 이 둘의 기울기 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얼음의 비열 분의 물의 비열은 T1분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열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열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네, 비열이 더 큰 거, 그러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큰 거니까 실제로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반대로 해줘야 되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낚시야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대로 써주면 얘가 더 기울기가 작으니까 물의 비열이 더 작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T
T2분의 4분의 T1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4T1분의 T3-T2가 돼야 됩니다. 이거 원 개낚시네, 개낚시. 자, 그 다음에 기화열은 융해열하고 기화열은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화열이 더 크죠. 여기서는. 그래서 T2-T1, 그 다음에 T4-T3. 요거는 맞게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요거 주의하세요. 네. 자. 저거 아마 틀린 학생들 많을 거다. 아마.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표면 장력과 관련된 실험인데, 동전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동전에 물이 넘칠 때까지 떨어뜨린 액체 방울수를 구한대요. 에탄올하고 A 중액을 이용해서 반복을 했더니만 물은 42방울, 16방울, A는 24방울. 그러면 표면 장력은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A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표면 장력이 큰 액체일수록 액체가 넘칠 때까지 떨어뜨리는 액체 방울수가 크고, 분자간 힘은 에탄올이 물보다 작죠. 표면 장력은 분자간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A는 물에 녹아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왜? 얘가 표면 장력이 상대적으로 물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보다 커질 수는 없겠죠. 줄어들 수는 있을 거고. 밀도랑 큰 거 작은 거 섞으면 밀도가 중간값으로 가게 되는 거랑 작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은 물과 수은에 가는 유리관을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물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상승을 했는데 수은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일단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 건 맞아요. 나에서 수은의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니까, 부착력이 커야 올라가요. 응집력이 크니까 밑으로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에서 물에 비눗물을 혼합을 하면 계면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니까 H는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5번이 맞아요. 네.